부패 사건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무기 체계에 대한 방위력 개선 문제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부실 무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국방부가 방위력 개선비 11조 원과 전력 운영비 25조 원을 합쳐서 한 해 국방비만 36조 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이 군과 방산업체 간의 유착과 부실 운영 등으로 무기 획득 시스템의 고정이 나면서 국방 예산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정말 통탄할 상황입니다. 군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방위사업 담당자와 군 출신 방산 종사자들의 무책임과 부패에 따른 유착 비리 합작품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부실 장비로 작전이나 전쟁에 임할 경우에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보 위기를 스스로 지금 부패한 군들이 자초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위협하는 이런 국방 비리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될 것인지, 엄단해야 될 것인지 저희들이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봅니까, 이 문제를? 예, 그동안에요. 우리나라가 이 남북 대치하고 있다 보니까 이 군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써왔죠. 네. 뭐 전체 이 GNP의 뭐 한 10% 정도를 갖다 국방 예산, GNP가 아니라 예산의 10% 정도를 이 국방 예산에 써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많은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육해 공군이 서로가 경쟁적으로 신무기를 개발하고 도입해야 된다면서 앞장을 서왔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국방 예산의 상당한 부분이 이 방위력 개선이라 해서 신무기 사업에 동원이 되는데 네. 이것이 결국은 진짜 신무기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보다는 부패 유착 구조, 방산산업계와 안 그럼 도입 과정에서 부패 유착 이런 부분하고 연결돼 가지고 실제 우리가 필요한 전력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제가 2010년 10월에 있었던 그 연평도 사건 때요. 이 한국이 자랑하는 그게 뭡니까? K9 자주포 아닙니까? 네. 원래 원 지점을 그러니까 포를 쏜 북한의 그 이 포대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그 전에 자랑하던 신무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6대가 있었는데 3대는 고장이 나서 막상 쏘려니까 움직이지도 작동이 안 않았고요. 됐죠. 네. 이 대포는 모자라서 80발을 쐈는데 네. 80발 중에서 그 입력만 시켜놓으면 네. 입력한데 저절로 떨어져서 그 주변을 다 완전 초토화시킨다는데 35발은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45발만 떨어졌는데 45발 중에서 14발인가는 그 주변 논밭에 갔고요. 네. 북의 포대에 단 한 발도 근처에도 안 갔어요. 네. 자,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신무기가 전시에 제대로 작동을 한다는 것을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네. 보여준 아주 싱싱한 사례입니다. 더 나아가지고요. 여러분들 TV에서 홍보 영상 엄청 봤을 겁니다. 청상어, 홍상어 해가지고 한국이 개발한 어뢰가 완전히 비행기에서 또 배에서 북한의 잠수함을 갖다 격추시키는 모습들, 북한의 배들을 격추시키는 모습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시험 결과를 조작하고 충격 시험, 충격 시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네. 700억을 더 낭비했다. 그래서 이 뭡니까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명중률이 높아질 때까지 발사 부분을 조정했다 이런 어떤 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이 국방력 정강 사업이 실제로는 이 방위산업체나 외국의 군수업체들을 좋은 일을 시켜주고 네. 그 과정에서 이 방사청이라는 체계를 노무현 정권 때 독립시켰잖아요. 네. 이것이 전문성을 강화시킨 것인지 네. 오히려 부패를 더 심화시킨 것인지 제가 부패 전문성, 비리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화표전자, 통영함, 그리고 F-16 정강 그 전력 정강 사업 예. 이런 부분에서 전부 다 실패했다고 육해 공군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군의 부패를 청산하지 않고요. 저는 이 방위력 정강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군의 전문성을 빙자한 이 일종의 카르텔이나 네. 부패 유착 네트워크를 철저히 청산하고 그 다음에 방위력 정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군피아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군피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군인 출신들이 방위사업체 가서 내려가니까 완전히 군피하죠. 네. 아, 정말 앵커께서 좋은 주제를 선정하셨는데 아니 광개토 대항함이 다른 함을 지지하는데 486 16메가바이트 쓰는 486 컴퓨터 쓰고 있다잖아요 지금. 그런데 돈을 써야지 지금 여기서 조언이 줄줄 새고요. 저는 엊그저께 TV조선 보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니 잠수 못하는 잠수함이 있답니다 우리 해군에. 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다가 돈을 써고 그 군비 개선을 하는데 써야죠. 네. 군피아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황 소장의 군개혁 정말 그 일리가 있습니다.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네. 중령 이상의 그 전역 그 장성들이 장교 장성들이 40% 이상이 그 뭐 방산업체 취직을 한다고 그럽니다. 네. 중령 이상이면은 연금이 한 30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인데 네. 정말 그 비도덕적이죠. 뭐 또 가가지고 군피아로 연결돼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뭐 계속 그 무기 뭐 체계는 거의 고가 아닙니까? 네. 그 떡고물도 많이 생기고. 예. 연금도 받고 뭐 또 그 자문료도 받고 이런 그 군피아 근본적으로 이제 개선할 때가 안 됐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이런 거야말로 대한민국 국방을 침식시키는 이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분노심이 떠오르는데요.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안전사고는 어떻게 보면 관피아가 사실 주 원인이 됐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안보 이 거대한 참사는 또 군피아가 그렇게 되면 관피아가 됐건 군피아가 됐건 전부 부패가 문제인데 대통령이 이런 문제를 안전공화국, 안보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그전에 자랑하던 신무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6대가 있었는데 세대는 고장이 나서 막상 쏠라니까 움직이지도 작동이 안 않았고요. 됐죠. 네. 이 대포는 모자라서 80발을 쌓았는데 네. 80발 중에서 그 입력만 시켜놓으면 네. 입력한데 저절로 떨어져서 그 주변을 다 완전 초토화시킨다는데 35발은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45발만 떨어졌는데 45발 중에서 14발인가는 그 주변 논밭에 갔고요. 네. 북의 포대에 단 한 발도 근처에도 안 갔어요. 네. 자,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신무기가 전시에 제대로 작동을 한다는 것을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네. 보여준 아주 싱싱한 사례입니다. 더 나아가지고요. 여러분들 TV에서 홍보 영상 엄청 봤을 겁니다. 청상어, 홍상어 해가지고 한국이 개발한 어뢰가 완전히 비행기에서 또 배에서 북한의 잠수함을 갖다 격추시키는 모습들, 북한의 배들을 격추시키는 모습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시험 결과를 조작하고 충격 시험, 충격 시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네. 700억 내려가니까 완전히 군피하죠. 네. 아, 정말 앵커께서 좋은 주제를 선정하셨는데 아니 광개토 대항함이 다른 함을 지지하는데 486 16메가바이트 쓰는 486 컴퓨터 쓰고 있다잖아요 지금. 그런데 돈을 써야지 지금 여기서 조언이 줄줄 새고요. 저는 엊그저께 조선 TV조선 보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니 잠수 못하는 잠수함이 있답니다 우리 해군에. 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다가 돈을 써고 그 군비 개선을 하는데 써야죠. 네. 군피아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황 소장의 군개혁 정말 그 일리가 있습니다.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네. 중령 이상의 그 전역 그 장성들이 장교 장성들이 40% 이상이 그 뭐 방산업체 취직을 한다고 그럽니다. 네. 중령 이상이면은 연금이 한 30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인데 네. 정말 그 비도덕적이죠. 뭐 또 가가지고 군피아로 연결돼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뭐 계속 그 무기 뭐 체계는 거의 고가 아닙니까? 네. 그 떡고물도 많이 생기고 예. 연금도 받고 뭐 또 그 자문료도 받고 이런 그 군피아 근본적으로 이제 개선할 때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봅니까 이 문제를? 예, 그동안에요. 우리나라가 이 남북 대치하고 있다 보니까 이 군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써왔죠. 네. 뭐 전체 이 GNP의 뭐 한 10% 정도를 갖다 국방 예산, GNP가 아니라 예산의 10% 정도를 이 국방 예산에 써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많은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육해 공군이 서로가 경쟁적으로 신무기를 개발하고 도입해야 된다면서 앞장을 서왔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국방 예산의 상당한 부분이 이 방위력 개선이라 해서 신무기 사업에 동원이 되는데 네. 이것이 결국은 진짜 신무기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보다는 부패 유착 구조, 방산 산업계화, 안 그럼 도입 과정에서 부패 유착 이런 부분하고 연결돼 가지고 실제 우리가 필요한 전력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제가 2010년 10월에 있었던 그 연평도 사건 때요. 이 한국이 자랑하는 그게 뭡니까? K9 자주포 아닙니까? 네. 원래 원 지점을 그러니까 포를 쏜 북한의 그 이 포대를 부패 사건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이 무기 체계에 대한 방위력 개선 문제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부실 무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국방부가 방위력 개선비 11조 원과 전력 운영비 25조 원을 합쳐서 한 해 국방비만 36조 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이 군과 방산업체 간의 유착과 부실 운영 등으로 무기 획득
시스템에 고정이 나면서 국방 예산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정말 통탄할 상황입니다. 군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방위사업 담당자와 군 출신 방산 종사자들의 무책임과 부패에 따른 유착 비리 합작품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부실 장비로 작전이나 전쟁에 임할 경우에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보 위기를 스스로 지금 부패한 군들이 자초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위협하는 이런 국방 비리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될 것인지, 엄단해야 될 것인지 저희들이 더 낭비했다. 그래서 이 뭡니까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명중률이 높아질 때까지 발사 부분을 조정했다 이런 어떤 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이 국방력 정강 사업이 실제로는 이 방위산업체나 외국의 군수업체들을 좋은 일을 시켜주고 네. 그 과정에서 이 방사청이라는 체계를 노무현 정권 때 독립시켰잖아요. 네. 이것이 전문성을 강화시킨 것인지 네. 오히려 부패를 더 심화시킨 것인지 국제 지금- 전문성, 네, 비리 제가 전문성을 지난번에 강화시키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지금? 화표전자, 통영함, 그리고 F-16 정강 그 전력 정강 사업 예. 이런 부분에서 전부 다 실패했다고 육해 공군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군의 부패를 청산하지 않고요. 저는 이 방위력 정강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군의 전문성을 빙자한 이 일종의 카르텔이나 네. 부패 유착 네트워크를 철저히 청산하고 그 다음에 방위력 정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군피아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부피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군인 출신들이 방위사업체 가서